여러분은 분명 북한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만연하고 관광객에게 사진 촬영이 금지된 신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당신이 모르는 흥미로운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해외여행. 뉴욕타임스는 남한으로 도망간 아버지와 연락을 시도했던 북한 여성 주찬양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 중개자의 도움과 사전에 합의한 비밀 기호를 이용하여 그녀는 메시지를 받고 중국 국경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2010년 여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국경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군 병사, 밀수 조직의 일원가 그녀가 두 나라를 가르는 강을 헤엄쳐 건너도록 비밀리에 도왔습니다. 그들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중국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주찬양 씨로부터 군인에게 지불할 돈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녀는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군인이 그녀를 강 건너로 데려가는 동안 휴대전화를 밀봉된 비닐봉지에 넣어 입에 물고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지도하에 이 비밀 다리는 점점 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김정은은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제한하며 사람들이 탈출을 위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전화파나 신호를 방해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정구 1사명이었던 남한으로의 탈출에 성공한 사람의 수는 2015년 1.2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매우 갈구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남한 사람들이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그리고 남한 여성들이 입을 수 없을 만큼 옷이 너무 많은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은 자체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전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은 고위 지도자와 외국인 손님으로 제한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남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군 군함을 압수한 유일한 국가. 1968년 1월 초 통신장비와 승무원 80명을 태운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USS 푸에블로호가 일본 기지를 출발하여 북한 군사 통신을 차단하고 해독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 배는 공해상에서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탑승한 군인들은 공격받을 위험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USS 푸에블로호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항구인 원산항에서 멀리 떨어진 국제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지역 순찰선이 접근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미국 선박의 검사를 위해 탑승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선원들이 거부하자 북한 함선은 즉시 포격을 가했다. USS 푸에블로호의 24세 선원인 스킵 슈마허 선장에 따르면 선장은 배를 바다로 항해하라고 명령했지만 USS 푸에블로호의 최고 속도는 시속 24km에 불과해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함대의 속도에 맞춰서 더욱이 미국 해군은 대응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함선에 있는 모든 기밀 및 민감한 문서를 불태워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의도를 예상한 듯 외곽에 있던 북한군은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자 연발 사격을 가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 워싱턴 관리들은 USS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한 국제법 전문가는 USS 푸에블로 사건은 150년 이상 함선 한 척도 잃지 않은 전통을 가진 해군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양측 간의 협상 과정은 11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USS 푸에블로호 선원들이 공식 사과하고 간첩 활동을 확인하는 자백과 미국이 간첩 활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양보를 한 후 평양은 생존한 선원 82명을 석방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USS 푸에블로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평양의 보통강에 정박한 이 배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여 배를 탈환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다른 이상한 것들. 북한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거나 한국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962년 한 미국 군인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 주석이 창시한 북한의 공식 이념이다. 이 교리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리를 내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한국 인민은 혁명의 주체이다. 평양에 있는 메이데이 경기장은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다. 1989년에 지어지고 2014년에 새 단장한 메이데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랑스러운 장소이며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류경 호텔은 평양에 있는 105층짜리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로 약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었습니다. 류경은 한국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무인 버드나무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이 호텔은 레스토랑, 컨퍼런스룸, 7.665개의 호텔 객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건물에는 3개의 날개가 있으며 각 날개의 길이는 100m, 너비는 18m로 75도 각도를 이루며 탑 꼭대기에서 만납니다. 탑 꼭대기는 8층 높이의 회전 블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북한은 국민을 51개 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분류 체계를 사회적, 정치적 차별에 활용한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부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분류됩니다. 51개 계급 가운데 빈농계급과 애국가문은 충성스러운 계층으로 여겨졌다.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는 친미주의자, 공무원, 무슬림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개인의 지위에 따라 사회복지, 고용, 주택 및 식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남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경 근처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도시는 깨끗하고 새로워졌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곳은 유령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은 28개 스타일, 여성 18개, 남성 10개로 국민들의 헤어스타일을 표준화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 남자들은 많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머리카락 길이는 5cm를 넘을 수 없고 15일마다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나이든 남성의 경우 머리카락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7cm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김일성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1970년에 북한은 스웨덴으로부터 볼보 144S 1.000대를 구입했지만 그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볼보차는 현재 평양의 소수 부유층을 위한 택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2014년 월드컵 경기가 경기 시작 후 24에서 36시간 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의 컴퓨터는 조선컴퓨터센터가 오픈소스 리눅스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한 붉은별 OS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레드스타는 나이나라 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수정된 버전, 와와인을 사용하여 윈도우즈 3.1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차를 소유하는 것은 군인과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기구는 NADA라고 불린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스페인어로 아무것도를 뜻합니다. 김일성 전 주석은 바지는 남자의 옷이다 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북한 여성들은 이 규칙을 고수하며 현대복부터 길고 느슨한 치마가 있는 전통 의상까지 다양한 드레스를 자주 입습니다.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은 1970년대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이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바지를 입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법률에 의해 공식 비준되었다. 특히 청바지는 미국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북한에서는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북한의회는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열어 정부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북한의 각 선거구에는 국가가 선정한 후보가 단 한 명뿐이며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시베리아에 노동력을 임대해준다. 이 나라의 군대도 소련 시대의 제품과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7월 8일과 12월 17일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 이 두 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날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77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현역, 예비군, 중군사군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약 15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달력은 김일성의 생일 191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달력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는 2020년이 아니라 108년입니다. 1990년대에는 모든 교사에게 아코디언을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는 3개의 TV 채널이 있는데 그중 2개만 주말에 방송되고 나머지 채널은 오후에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관광객들이 현지 통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로, 달러, 위안 중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특히 유로를 선호합니다. 북한에서 원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북한에는 두 나라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입국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러시아와 중국에서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북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달팽이 가족입니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 북한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여전히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관광객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은 상당히 고립된 도시입니다. 혹은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시간대. 북한은 8월 15일부터 평양표준시라는 자체 표준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시간 GMT 플러스 8시 30분 보다 30분 느립니다. 별도의 비자. 북한과 이스라엘은 방문객의 여권에 자국 도장을 찍지 않고 대신 별도의 종이를 발급하는 두 국가입니다. 마르 페이지스와 그녀의 동행자들의 비자는 베이징의 여행사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북한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여권을 받게 됩니다. 국제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해외로 전화를 걸거나 외국인과 통화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현지 심카드는 국내 통화만 허용합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없어요. 북한의 집에는 뜨거운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대중목욕탕에 간다. 겨울에는 집에 중앙 난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난방을 위해 나무 난로를 태워야 합니다. 외국인은 허가 없이는 사진을 찍거나 심지어 지역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이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도망갈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객은 주변의 어떤 물건도 사진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어 가이드는 특히 군사와 관련된 사진 촬영을 금지할 것입니다.